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한 가지 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진실로 믿게 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던 경험담이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이었고 모두 오랜 친구들이어서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우리는 경치 좋고 조용한 곳을 찾다가 강원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근처에 위치한 캠핑장을 발견했다. 이곳은 깊은 산속에 있어 도시의 소음이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될 것 같았다. 첫날 밤 우리는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어느새 새벽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친구들과 함께 별빛을 보며 아직 잠들지 않았던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결심했다. 캠핑장에 배치된 공용 화장실은 우리가 텐트를 친 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깜깜한 밤길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주변은 적막했고 내가 걷는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화장실에 도착한 나는 급하게 이를 보고 손을 씻고 나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 친구들 중 한 명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급히 텐트로 돌아왔지만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술 기운에 치이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다시 잠에 들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낯선 여성이 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서 있는 꿈이었다. 나는 그 눈빛에 홀린 듯 꼼짝할 수 없었고 그녀는 점점 나에게 다가왔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의 비명을 지르려다 이내 잠에서 깨어났다. 땀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안도감에 다시 눈을 감았고 아침이 되어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근처 산을 타며 시간을 보냈다. 어제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을 때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번엔 텐트에 홀로 남게 된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누군가 텐트 주위를 서성이는 소리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지만 인간의 장난일 거라며 애써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새벽 무렵 텐트 안에 있던 우리는 동시에 깨게 되었는데 바로 외부에서 나는 이상한 소음 때문이었다. 물건이 끌리거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용기를 내 밖으로 나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우리가 들은 소문이 생각났다. 그 캠핑장 근처에서 몇 년 전에 실종 사건이 있었고 결국 발견된 사람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혹시나 그 원혼이 아직도 이곳에 머물며 방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겁을 먹고 밤새 서로를 지켜봐야 했다. 결국 날이 밝자마자 우리 일행은 짐을 싸서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모두가 무거운 침묵을 지켰고 두 번 다시 그 캠핑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아있으며 그날 이후로 캠핑을 갈 때면 언제나 조심스럽게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여름밤 나와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쉽게 잊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외곽의 깊은 숲속에는 다락방 소녀라는 유령이 산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곳에 살았던 옛 저택의 주인 딸이었다고 전해지는데 비극적인 사고로 그곳의 다락방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최신 인용 인구로 쇠퇴하고 있던 마을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이로 이루어진 그 가족은 기존의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희망하며 이 마을로 이사 온 것입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진 작은 오두막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수년간 비어있던 곳으로 어떤 이유에선지 지역 주민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주한 첫날 밤 가족들은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속에서 들려오는 불쾌한 소음에 민수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낮에 들었던 다락방 소녀 전설이 떠올랐지만 그저 오래된 집이라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자신을 안심시키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누군가 웅얼거리는 목소리, 그리고 동틀 무렵이면 어김없이 현관 앞에 놓여있는 흰 장미 콧다발까지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결심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손전등과 대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은 그들의 무게를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듯 삐걱거렸습니다. 다락방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로 뒤덮인 장식품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한 소녀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예전 소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고 그 속에는 소녀가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다락방에 갇혀 지내야 했고 이내 다락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며 흰 장미를 소리 없이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정체, 불명의 한기가 집안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수 씨에 따른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가족은 빠르게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던 민수 씨는 다시 한번 다락방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흰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소녀의 눈은 어딘가 슬프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 씨 가족은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 집을 피하기 시작했고 다락방 소녀의 전설은 여전히 신비와 공포를 자아내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뒷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철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어느덧 밤 11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퇴근길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으며 적막함이 가득했다.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는 자주 들리지 않았다. 귀갓길이 외롭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려 할 즈음 철수는 살짝 안기감을 느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원인 모를 이유로 더욱 희미하게 느껴졌다.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철수의 시야에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어슴푸레한 가로등 아래에는 반쯤 열린 문이 있는 오래된 주택이 오랜 시간 방치된 듯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집은 수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동네에서는 유령의 집이라고 불리곤 했다. 철수는 원래 이러한 미심쩍은 곳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그 밤에는 왠지 모르게 그 집에 문을 닫아보려는 충동이 생겼다. 용기를 내어 철수는 그 낡은 집에 발걸음을 옮겼다. 문가에 다가선 순간 문 안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들어와 라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소리였다. 철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고민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고 자기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속삭임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침내 철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다. 끈적거리는 공기에 의지해 천천히 문을 밀었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안은 생각보다 많이 어두웠다. 먼지가 쌓인 마루와 벽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영혼 없이 놓여 있었다. 그때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명확하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자. 철수는 순간 머리털이 뚝벼서는 기분을 느꼈다. 집안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들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줄 서 있는 모양이었고 그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고 철수는 그저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뿐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손을 내밀며 나지막히 말했다. 우린 모두 여기에 갇혀있어. 너도 우리와 함께. 철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손전등을 꺼내 비추었다. 그 순간 그 모든 형체는 사라지고 집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낡은 가구들만이 보였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는 다시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골목길로 나왔을 때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밤에 끔찍했던 경험을 애써 잊으려 했다. 다음 날 철수는 그 일을 꿈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출근길에 골목길을 지날 때 그 집이 보였다. 철수는 하루 종일 집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다시 그 골목을 지날 때 철수는 자신이 본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다시 그 집 앞에 섰을 때 이번에도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집 안에서는 그날처럼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철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었을 때는 계속된 그 속삭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 중앙에 있는 테이블 위에 낡은 사진 앨범이 놓여 있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그날 밤 그가 보았던 형체들, 즉 사람들이 찍힌 흑백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몇십 년 전에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한 사진 속 인물은 철수와 똑같이 생긴 사람도 있었다.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힌 철수는 사진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고 침울했으며 철수는 진정으로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나지막이 들리는 그 속삭임이 있었다. 너도 이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철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발은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진 채로 그는 시간이 영원히 멈춘 것 같은 그곳에 서 있었다. 다음 날 그 골목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 집 문 앞에 철수의 신분증과 그의 물건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철수는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조용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